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요즘에 분양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3월달이 되어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분양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양이 앞서서 올해 서울에서 분양 예정 단지들을 먼저 살펴보고 누울 자리를 뻗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에 화두를 던져놓고 분양가가 비싸진 것을 체감하고 우리의 대응은 올해, 내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분양 예정 단지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결국 청약이라는 행위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새 집을 싸게 분양받기 위한 작업입니다. 새 집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비싸게 분양받으면 이익이 남지 않겠죠. 무엇이든 가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가파르게 있었냐. 2022년도에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2년이 지난 2024년에는 59제곱 분양가와 동일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많이 비싸졌죠. 같은 값이면 3년 전에는 34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4평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위 자이 레디언트 기억하시나요? 예,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을 했던 단지죠. 2022년도 12월 달에 분양했습니다. 그게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10억, 9억 몇천대도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59제곱 분양가가 10억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급상승한 상황을 인지하고 청약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작년에 마포 분양가가 불과 5년 전에 강남 분양가하고 동일해졌습니다. 작년에 마포 어느 지역을 분양했죠? 네, 마포 힐스테이트 라체스를 분양했죠. 그때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약 18억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강남에도 분양을 했거든요. 르의 신반포 파크 에비뉴란 단지를 분양했었는데 물론 저층 위주로 분양이었지만 전용 84제곱이 16억에서 17억대, 만약에 중층 분양가였다고 하면 18억대까지 분양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작년에 과천을 분양했습니다. 어디 분양했죠? 네, 과천주공 4단지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를 분양했습니다. 그때 전용 면적 84제곱이 22억대까지 갑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8개 단지를 분양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분양했던 메이플자이의 84 환상가 또는 원펜타스의 분양가도 21억에서 22억대였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상한제가 아닌 경기도에서 최상급지의 분양가와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한 강남 분양가와 동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하방은 어떻게 됐냐? 서울 9평이죠.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4제곱 약 34평형의 분양가는 10억 이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소 분양가는 얼마였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작년 7월에 분양했었죠. 장위 6구역을 분양했던 단지가 12억대였습니다. 이게 최소 분양가. 이제 서울 외곽도 12억 이하의 분양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불과 2023년 지금부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억 이하의 분양가가 꽤 많았죠.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도봉구, 물론 외곽이지만 10억 아래, 심지어 9억 아래도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조차도 올해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11억 이상 나올 거라는 얘기. 작년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 12억 1천만 원대였다는 거. 자, 이제 서울에서 분양 예정 단지를 살펴볼까요? 강남부터 쭉 갑니다. 레미안 트리니언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정은 되어 있어요. 직방과 다음 지도가 같은 양식을 쓰죠.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537개, 이 중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 공급 나오죠. 9번포 기준에서 남쪽에 있는 게 트리니언, 위쪽에 있는 게 반포 1, 2, 4주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 트리니언은 피하지 못한 곳인데 일반 분양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나요? 예, 관계 없습니다. 일반 분양자는 어차피 반포 DH 클래스트도 한강이 안 보이는 84에 청약을 하시게 될 것이고 트리니언 역시 한강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지로 승부하는 게 맞죠. 다음 메이플자이 작년 초에 분양했던 단지와 반포 자이 중간에 있는 신반포 21차 오테일 반포입니다. 분양 세대가 너무 작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이 약 50개, 40개 정도 나올 텐데 청약 1순위에 참여하는 통장 개수가 10,000개만 되더라도 실 경쟁률은 200대 1이 넘어갑니다. 이 역시 당첨이 되려면 69점의 오래된 통장이다라는 거. 오래된 통장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는 분들은 최근에 청약 제도가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 오래된 청약통장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그래서 같은 69점이라도 20년 된 거냐 25년 된 거냐에 따라서 당첨 향방이 결정된다는 얘기. 다음 신반포 22차입니다. 1번 분양 세대수가 너무 작죠. 경쟁이 더 치열하겠고 분양가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지역이 작년 같은 경우 59타입은 17억,
원펜타스는 23억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분양가 높아지죠. 만약에 올해 분양이 나왔다고 하면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약 24억이 중층 정도 될 겁니다. 청약자 수 보면 3만 명대에서 9만 명대가 나오죠. 기본 2만 3만을 깔고 간다라는 거. 다음 아크로드 서초입니다. 참고로 제 사무실이 이쪽에 있거든요. 우성 5차 아파트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동네가 독수리 오형제였잖아요. 레미안 서초 STG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막내가 분양을 합니다. 1번 분양이 53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상가 쪼개기에 유명한 단지였기 때문에 지분이 2평, 3평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왔던 그런 단지라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가가 하나도 분양을 안 해요. 전부 다 아파트로만 분양합니다. 다음 방배 포레스트자이 최근에 분양했던 게 어디죠? 작년 말에 아크로 리츠카운티와 DH 방배 넘어서 레미안 원페렐라를 분양했던 방배 6구역인데 방배 13구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DH 방배보다는 살짝 아주 반끝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일반 분양 세대는 꽤 많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역시 69점으로 정렬이 되지만 몇 년짜리 통장의 컷이 나올지는 제가 나중에 예측을 할 겁니다. 제가 잘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게 각 타입별로 청약 점수를 예측하죠. 경쟁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을 예측합니다. 대학 입시와 비슷한 것인데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시죠. 결국 청약은 빠르게 당첨이 되냐 이 여부가 나중에 자산 형성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극심한 스트레스냐 아니면 편안하게 남은 본업에 집중해서 사냐 그 결과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당첨을 받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방배 르엘입니다. 이쪽에 있어요. 방금 보셨던 방배 13구역의 맞은편 1번 분양이 180개 정도 확인. 이쪽 지역은 방배잖아요. 과거에 DH 방배, 아크로치 카운티, 레미안 원페렐라까지 청약자 수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사 문화서 재건축 덧 캐럿 머시기로 분양하죠. 여기가 학군지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동네입니다. 도원 레슬 맞은편에 있고 이쪽이 레미안 레벤투스로 작년에 분양했었죠. 그 다음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2단지 그 다음 작년에 분양했던 구말 3지구 DH 에델루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역산 개나리 시리즈죠. 이렇게 작은 단지지만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거. 역시 당첨받으려면 69점은 힘들 것 같고 70점 이상의 경쟁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1대1 상담이나 멤버십에 70점에서 74점이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인데 경쟁이 극심하고 반포를 호언장담하면서 당첨이 될 거라고 보였지만 실제 계속 떨어지시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들 오셨습니다. 이 도곡동 근처는 학군지 작년에 분양했던 레벤투스하고 DH 에델루이 인근의 결과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잠실 르엘입니다. 작년에 잠레아를 분양했죠.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잠레아도 입지가 너무 좋은데 잠실 르엘도 너무 좋죠. 이 지역은 다 좋습니다. 이번에 최근 거래량과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동네가 저 왼쪽에 있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라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이쪽에 신축이 들어서면 신축 아파트의 입지발을 받아서 잠실의 최고가는 결국 두 아파트가 갱신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이 247개밖에 안 되어서 당첨이 되려면 69점 장담은 못합니다. 69점 중에서도 오래된 통장. 자, 다음 용산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유엔사 부지가 개발되는 곳인데 복합 개발이에요. 잘 보시면 아파트도 있고요. 아트, 몰,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센터 등 여러가지 업무시설과 거주, 쇼핑시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419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방지도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로 나와 있는데 비슷하죠. 입지는 이쪽, 이태원 아래쪽, 특이사항은 나인원 한남이 근처, 한남더일 근처.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아자부 다이힐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펜트하우스 2천억에 팔린 펜트하우스가 있는 지역. 비슷한 구성이에요.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이 아마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을까. 이쪽이 용산이잖아요. 용산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한 곳만 분양했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 용산 서밋 에이디션이라고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16억대 분양했었는데 과거 2021년부터 분양가 상승 추적을 한 결과 1년에 보통 분양가 상승이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16억 3천에 분양했던 게 만약에 작년에 비슷한 지역에 분양을 했다고 하면 약 18억 정도. 올해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19억 8천, 거의 20억 정도죠. 20억 정도가 잠실 분양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서초와 강남 분양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송파와 용산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강남이었고 비강남을 보게 되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있습니다. 사당 쪽이죠. 동작구 사당동 넘어가면 반포. 지금 DH 방배도 보이고 원페를라도 보이고 4호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동작이고 오른쪽이 서초입니다. W역세권 이수역 그리고 7호선 남성역 둘 다 가까운 곳이에요. 이쪽 분양가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신축이 마포급이거든요. 마포에서 최고 분양가가 18억대 찍었죠. 18억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많고 분양가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점대도 당첨이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50점대 당첨 가능하다. 예상되는 분양가 범위 안에서입니다. 당첨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아시겠죠? 들어오세요. 다음 월계 중흥인데 이쪽입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그 다음 작년에 분양했던 서울원 아이파크 3월 10날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서울원 아이파크가 완판이 됐다고 해요. 강북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서울원 아이파크 인근에 월계 중흥 S클래스를 분양한다는 겁니다. 355세대 중에 1번 분양 130개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12억대 분양했잖아요. 올해 마찬가지 12억에서 13억 정도의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경쟁률 많이 높진 않겠죠. 참고로 서울원 아이파크는 84를 14억대까지 분양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분양가는 힘들 거예요. 자, 다음 연희 1구역입니다. 연희 2구역이 여기에요. 1구역이 이쪽입니다. 연희파크 푸르지오가 서대문구에서도 입지가 조금 빠지는 편이라 금매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서대문 쪽에 유명한 단지들이 있죠. DMC 시리즈들. 경의중앙역 인근에 있는 파크뷰 자이가 이 동네 대장입니다. 서대문구에서 분양했던 단지들 중에 영천 반도유브라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가격은 너무 착각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서대문구에서는 전용 84 기준에서 14억 이상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 받는 게 낫냐 아닌 게 낫냐 판단이시겠죠. 다음 은평구에서 대장입니다.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랜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네, 연신내역 GTX-A가 들어가는 역까지 1km 거리입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했던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서대문 센트럴인데 서대문에 있지도 않고 센트럴도 아닙니다. 그게 어디였죠? 홍은 13구역을 재개발한 곳입니다. 분양가가 무려 12억 2,2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연신내역을 도보권에 가능하면서도 가련 1구역도 연신내역을 남쪽으로 보는 이 두 개 단지 분양가는 적어도 13억 이상이다. 특히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3,600개나 되고요. 대조도 500개 정도 됩니다. 둘 중 경쟁은 조금 더 선호일지인 대조면서 청약자도 더 많이 몰릴 이곳입니다. 가령 같은 경우는 40점대도 당첨이 가능한 구조. 당첨 받으실 분들은 아시겠죠? 자, 다음 노량진 8구역입니다. 노량진 8구역 넘어가면 어디 있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배우단지. 여의도는 신축이 없잖아요. 당산으로 가거나 노량진으로 와야 되는데 당산에 신축 라인도 부족합니다. 노량진도 없죠. 그래서 이 동네에 만약에 34평형이 딱 신축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노량진 8구역은 또 입지도 굉장히 좋아서 일반 분양 대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적어도 2, 3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다음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위치는 이쪽 5호선의 영등포 시장역이고 여의도까지 직결이죠. 이 동네에서 비싼 아파트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꽤 유명합니다. 푸르지오 위브 역시 입지에서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 규모와 일반 분양 세대수 확인하고 챙겨야 될 단지. 다음 신길 뉴타운 쪽입니다. 7호선 신풍역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신길 뉴타운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신안단선을 바로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지역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되면서 너무 힘든 사업지인데 지역조합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돼서 일반 분양자로 당첨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동네가 전용 84 기준에서 좋은 데는 15억 전후하거든요. 에스티문 같은, 자이 같은, 클래시안 같은 아파트가요. 분양가는 시세에 준하도록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발과 규모로 괜찮다라는 거 확인. 다음 마지막 단지입니다. 구로구에서 분양하죠. 고척 4구역. 바로 넘어가면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라이딩해서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분양 규모 꽤 큽니다. 팁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개봉 푸르지오 바로 옆에 개봉 호반 서밋이 이제 입주 막바지에 있는데요. 쌉니다. 분양가가 9억 정도밖에 안 되었고 마피나 무피 수준에서 아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넘어가면 광명이거든요. 광명에서도 트리우스 광명이나 쭉쭉 입주할 단지들이 있는데 이 광명의 84 가격은 이미 11억 이상으로 꽤 비쌉니다.
입주 단지라고 해도 중층 이상은 11억 이상이고요. 개봉 같은 경우는 저렴하고 고층 4구역을 분양한다고 하면 한 11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서울 분양 예정 단지들을 쭉 살펴봤는데 중간중간에 팁을 많이 드렸어요. 당첨이 굉장히 어려운 곳 또는 당첨이 보다 쉬운 곳, 그리고 한 끝의 전략만 사용하면 당첨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만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당첨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